열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뭐 이런 값들을 계산하는 데 좀 주안을 뒀다고 한다면 11단원, 12단원은 믹싱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단원의 내용이 이제 대부분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믹싱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믹싱이 일어났을 때 다른 값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V값,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피값은 사실 이상 용액을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믹싱이 일어났음에도 이 부피값은 변화가 없는 게 맞고, 또 엔탈피 값도 아이디얼 솔루션인 경우에는 믹싱한 결과가 이제 전체 엔탈피나 뭐 이런 값들이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믹싱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발생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값 변화 같은 경우를 별도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압력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한 엔트로피 값을 보통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정에서 엔트로피 변화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압력이나 온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단순 믹싱만으로도 엔트로피 값이 변화한다. 그거가 일단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단원에서는 예를 들면 그때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습 문제 1, 2번 쭉 보시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용을 해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 엔트로피는 이렇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도 같이 변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도 제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일단 믹싱 같은 경우는 이상 용액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지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 식도 얼마냐 섞었을 때 그걸 많이 물어보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11단원 들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제 엔탈피나 뭐 이런 것들과는 달리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제 연력학적인 평형 상수를 계산하는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깁스 프리 에너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고 했죠. RT 네. 연력학적 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뭐 우리가 이제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나 깁스 프리 에너지나 얘네들은 단위가 다 동일합니다. 단위가 뭐냐? 줄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셋 다 에너지 단위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Q-W로 표현을 하죠. 이것도 줄 퍼 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위가. 여기는 이제 n분의 1이
포함이 된 개념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1몰당 개념으로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H는 U 플러스 PV인데 이 PV도 줄이랑 이 1이랑 단위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단위는 줄 퍼 몰입니다. 기스 프리 에너지는 엔탈피 빼기 TS예요. 얘도 단위가 줄 퍼 몰이에요. 왜냐하면 열량 Q의 단위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 다 단위는 에너지 단위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에너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 평형상수 값을 찾는데 활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용액의 경우에, 물론 이제 실제 용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11단원의 핵심은 이상 용액인 경우에 믹싱이 일어나는 경우에 엔트로피와 기술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게 11단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12단원에 쭉 가보시면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의 경우에 깁스 프리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부피랑 뭐 엔탈피는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네른스트 이퀘이션은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이거 개념이 중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나중에 뭐 챙겨 놓든지 한번 하세요. 자, 어떤 거냐? 우리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변화의 PV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술의 에너지는 엔탈피의 TS를 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근데 요 단위가 줄퍼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값은 Q-W로 쓸 수가 있고 요 마이너스 W라는 값이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값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TDS 플러스 V d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엔탈피 변화죠. 자, 근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V 델타 P가 남아요. 요 값이 전력값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력값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기전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네른스트 이퀘이션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엔탈피랑 깁스 프리 에너지랑 내부 에너지는 모두 단위가 줄퍼몰로 동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나타내는 요 값이 전력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이
델타 깁스 프리 에너지는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 곱하기 기전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른스트 이퀘이션은 전기화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평형상수도 결정을 하지만 전기화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전력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전력 값을 예를 들어 볼트 단위로 물어보는 게 있다. 내용 중에. 근데 저 용액 연력학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용액 연력학이라는 건 믹싱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믹싱에서 이제 어떤 기전력을 계산을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전지를 용액을 활용한 그런 전지 같은 거를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은 요즘엔 또 수전해가 대세지 않습니까? 수전해가 뭐냐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에서 이제 얼마의 기전력을 투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려면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의 차이는 예를 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자, 근데 문제에서 온도 압력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 온도 압력 조건에서 엔탈피 값의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엔탈피 값의 차이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엔트로피 값의 차이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엔탈피랑 엔트로피 값의 테이블상의 값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반응물과 생산물 간의 그 값들의 차이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델타 G 값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류의 반응물이든 간에 그 반응물의 엔탈피 값과 엔트로피 값을 알 수 있다면 그 반응물의 평형상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델타 G는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RT ln K라고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12단원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는 요거 네른스트 이퀘이션. 자, 요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자주. 그리고 뭐 보통 문제에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전력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다음 상황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을 계산해라 해놓고 뭐 패러데이 상수 주어지고 기전력 주어지고 그냥 그리고 전기화학 반응식 주어지고 이렇게 끝냈죠. 그럼 전기화학 반응식은 뭘 주는 거냐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패러데이 상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계산하게 시키는 거고, 기전력 값은 뭐 문제 안에서 볼트로 주어지면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곱셈 계산을 하면은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고요.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고요. 네. 96,485 쿨롱 퍼 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전력은 이제 볼트로 주어지고요. 그 볼트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자, 단위 중요합니다. 기전력은 볼트로 주어지고 이 볼트는 줄 퍼 쿨롱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은 몰이고 기전력은 줄 퍼 쿨롱이고 패러데이 상수는 쿨롱 퍼 몰이니까 다 곱하면은 줄 단위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몰수는 전자 이동하는 전자 몰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 값,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값은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전력이 공급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개념적으로. 자, 12단원의 용액 연력학 파트를 보시면 개념적으로는 11단원의 반복이에요. 여기 뭐 12장의 제목조차도 뭐 용액 연력학 응용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11장은 용액 연력학 이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고 식도 똑같고 뭐 휴게시티 상수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휴게시티 코에피션트랑 그 휴게시티 상수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네들도 믹싱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익세스 값이 나오거든요. 익세스 기스프리 에너지 값에 대해서 막 식이 막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도 그냥 개념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12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 M2라고 하는 건 과잉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믹싱을 하는데 믹싱을 한 결과 우리가 전 단원에서는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과잉 성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믹싱한 결과의 총값이고요. 이거는 믹싱 전의 개별의 성질입니다. 이거는 총괄 용액 성질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개별 용액 성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단원에서는 뭘 했냐면 이걸 섞었을 때 델타 M 믹싱이 얼마냐, 이거만 집중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총괄 용액 값에서 개별 용액에 믹싱된 결과를 빼면 그게 차이였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 엔트로피, 엔탈피, V 뭐 이런 식으로만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기스프리 에너지 네 가지에 대해서만 믹싱했을 때 각각이 얼마인지 계산을 했죠. 얘네는 둘 다 빵이고 얘는 마이너스 R 시그마 XI ln XI, 얘는 RT의 시그마 XI ln XI 뭐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다. 이 개념은 사실 불완전하다.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 과잉성분이다 라는 거예요. 과잉성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11단원은 이상적인 용액의 믹싱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12단원은 실제 액체의 믹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잉 성분은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이번에는 델타 M 믹스인데 이 위쪽에 ID라는 게 사라진 거죠. ID라는 게 뭐의 약자냐면 아이디얼 솔루션의 약자예요. 아이디얼 솔루션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실제 기체의 믹싱한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M2 값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M2 값에 대해서는 앞단원과 마찬가지로 깁스 프리 에너지의 XX 성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 자, 깁스 프리 에너지의 과잉 성분 하나만 알면 충분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과잉 성분은 시그마 xi ln ri다. 자, 시그마 xi ln ri가 뭐냐? 여기서 ri는 액티비티예요. 또 ri가 이상 영역에서는 그냥 1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그 라울의 법칙에서는. 근데 이 ri가 1이 아닌 경우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예를 들면 기출문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활동도 계수값을 주어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식 자체는 뭐 별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쓰는 문제인데 RI 값을 그냥 주어지고 문제를 낸 거죠. 라울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근데 어쨌거나 보통 이상 용액에서는 이 RI 값들이 다 1입니다. 근데 실제 용액에서는 RI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상이고 이게 액상이잖아요. 네. 기상 액상에서 액상의 그 비이상성을 보정해주는 그런 수치인 거죠. 이 RI라는 값이. 그러니까 액상은 액티비티라는 걸로 보정을 하고요. 기상은 퓨게시티라는 걸로 보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저희는 용액 연력합, 이제 믹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RI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 단원의 핵심은 개별 용액들의 성질, 그 믹싱했을 때의 성질의 총합과 총괄 용액의 성질의 총합의 차이를 메인하게 보는 건데 원래는 이 과잉 성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지 않다면 차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에 더해서 과잉 성분 값을 추가로 체킹을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잉 성분 값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기스프리 에너지, 과잉 성질 요거 하나다. 나머지 값은요 별다른 식이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예를 들어 뭐 과잉 성질에 대해서 문제에서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몰 성분률 가지고 식을 아예 주어줍니다. 그럼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실제 믹싱 시 어떤 식으로 그 믹싱 결과가 반영이 될 건지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요건 거죠. 요건데 이게 아이디얼 할 때는 요렇게만 식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 영역이다. 그럼 얘를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스프리 에너지가 우리가 델타 기스프리 에너지가 관심이 있는 이유가 델타 기스프리 에너지는 이제 상수를 결정할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기스프리 에너지를 이제 보통 많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기했듯이 이런 과잉 성분에 대한 식을 아예 주어줍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믹싱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2단원을 쭉 뭐 교재를 넘겨보시면은 일단은 12단원 뭐 3단원 정도까지는 앞에서 배운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각 주요 성질들이 표현이 되느냐 보시면 뭐 얘기했듯이 아이디얼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의 에너지, 엔트로피 같은 경우 값이 어떻게 딱 주어지는 게 있고 볼륨이나 엔탈피는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단순 네. 믹싱만으로. 근데 또 쭉 넘겨보시면 혼합 과정의 열 효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용해열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사실 실제 용액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해 그 자체로만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 용액은 혼합만으로 해서 열이 발생하면 안 되죠. 왜냐면 델타 H가 빵이잖아요. 델타 H가 열 효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H가 그런 파라미터인데 혼합 과정만으로는 그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물질 자체가 혼합 과정에서 이제 무수물이 이제 물을 머금어 가지고 일종의 뭐 더 안정한 화합물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12.4 이 장을 보시면은 이제 리튬이 나와요. 리튬 클로라이드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액상 이제 고형의 리튬 클로라이드를 물에 녹이면 얘가 이제 물을 포함하게 됩니다. 물 분자 12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더 안정한 물질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네. 말하자면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용해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용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포함한 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예,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